핸드폰, 와이파이 라우터, 자동차 레이더, 그리고 각종 무선 통신 장비까지 RF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장비를 살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0옴입니다. 그런데 왜 RF에서는 이 50옴이라는 값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골이 알려주는 스펙트럼 분석기엔 RF, 리스펙의 RF 교육 시리즈의 8번째 주제로 RF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50옴 시스템과 임피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많은 장비들이 50옴을 기준으로 설계되는지, 임피던스가 맞지 않으면 왜 반사와 손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측정과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F 장비를 사용할 때 자주 보게 되는 50옴이라는 표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 입력, 신호 발생기 출력, RF 케이블, 감쇄기, 분배비 같은 부품들을 보면 대부분 50옴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RF 시스템에서는 개별 부품 하나의 성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장비와 부품이 연결되었을 때 서로 자연스럽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기준이 바로 50옴입니다. 여기서 먼저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피던스는 특정 회로나 구조에서 전압과 전류의 비례를 의미하며 쉽게 말하면 교류 또는 RF 회로에서의 저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 회로에서의 단순한 저항과는 다르게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뿐만 아니라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의 영향까지 함께 포함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고 RF 시스템에서는 이 값이 신호 전달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임피던스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도로의 폭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도로가 넓으면 많은 차가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고,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면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RF 신호도 비슷합니다. 신호가 지나가는 경로의 조건, 즉 임피던스가 갑자기 달라지면 에너지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일부가 되돌아오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피던스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달되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0옴일까요? 고전적인 설명에 따르면 전력 전달 특성만 보면 약 30에서 33옴 정도가 유리하고, 신호 왜곡이나 손실 측면에서는 75옴 쪽이 더 유리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 RF 시스템은 전력 전달과 손실, 그리고 현실적인 설계와 제작 편의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특성 사이의 절충점으로 약 50옴이 널리 사용되었고, 결국 산업 전반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50옴이 물리적으로 완벽한 숫자라기보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기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증폭기, 필터, 케이블, 계측기, 안테나, 인터페이스가 모두 같은 기준 임피던스를 사용한다면 부품을 연결할 때마다 복잡한 매칭을 매번 새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50옴의 진짜 의미는 최고의 숫자라기보다는 RF 시스템 전체를 서로 호환되게 만들어주는 공통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이 바로 75옴입니다. 75옴 시스템은 주로 TV 안테나나 CATV 영상신호 전송처럼 비교적 낮은 손실이나 특정 안테나 구조에 유리한 환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는 특정 조건에서 약 73옴 정도의 임피던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75옴 케이블과 커넥터가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RF 시스템에서는 보통 50옴 또는 75옴 이 두 가지 기준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임피던스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50옴 출력과 75옴 입력을 그냥 연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신호 에너지가 부하로 완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일부가 연결 지점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사, 즉 리플렉션입니다. RF에서는 이런 반사가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성능 저하와 측정 오차를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반사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부하가 들어오는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부를 다시 되돌려보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신호가 앞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뒤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임피던스 차이가 클수록 이 반사는 더 커질 수 있고 특히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작은 불일치도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RF에서는 커넥터 하나, 케이블 하나, 종단 조건 하나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반사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부하로 전달되어야 할 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신호 경로에서 원하지 않는 간섭이 생기면서 파형 왜곡이나 진폭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제파가 형성되어 시스템 효율이 떨어지고 증폭기 같은 장비에서는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측기 환경에서는 이러한 반사가 측정값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값이 실제 DUT의 특성인지 아니면 연결 구조의 영향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손실이라는 개념도 함께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RF에서 손실은 단순히 케이블을 지나면서 신호가 약해지는 감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피던스가 맞지 않아 에너지가 부하로 가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 역시 중요한 손실의 한 형태입니다. 즉, 어떤 손실은 선로를 지나면서 소모되고 또 어떤 손실은 반사되어 되돌아오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RF 측정에서는 단순 감쇄뿐만 아니라 반사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 시스템 상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RF에서는 임피던스 매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피던스 매칭이란 서로 다른 두 임피던스 사이의 반사를 줄이고 에너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중간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 RF 회로에서는 L 매칭, 스톱 매칭, 코럴 웨이브 트랜스포머 같은 여러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념 위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RF에서는 임피던스를 맞춘다는 것이 곧 반사를 줄이고 시스템 성능을 확보하는 기본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측정 환경에서도 이 개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 발생기에서 DUT로 신호를 보내고 다시 스펙트럼 분석기나 네트워크 분석기로 측정한다고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케이블과 커넥터, 어댑터, 감쇄기, 종단기까지 모두 RF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즉, 측정기만 정확하다고 해서 좋은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측정 경로 전체가 50옴 기준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F에서는 연결 구조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RF 시스템에서 왜 50옴을 사용하는지, 임피던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피던스가 맞지 않을 때 왜 반사와 손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50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RF 부품과 계측기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공통 기준이며 이 기준이 맞지 않으면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반사와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RF 신호 경로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케이블, DUT, 케이블, 측정기와 같은 구조를 기준으로 실제 RF 측정에서는 신호가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지, 그리고 커넥터와 케이블도 결국 측정의 일부라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펙 RF 기초교육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